네. 이번 시간에는 날착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갈게요. 사실 제가 이 날착지라는 걸 처음 인지했을 때가 2013년 12월이었어요. 그 당시에 율리아 리프니츠카야가 자꾸 점수가 올라가고 있었고, 근데 그동안 제가 율리아 리프니츠카야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우승하고 하길래 영상을 봤더니 착지하는 방식이 굉장히 특이했었죠. 그것이 제가 이제 처음 날착지라는 걸 접했던 경험인데, 그 이외에도 사실 이 날착지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제가 만든 말이에요. 예. 원래 피겨 용어에 없는 말입니다. 이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그리고 이 날착지에 대해서 제가 정말 많은 얘기를 했죠. 그죠? 그런데 제가 이 날착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제가 그동안 조금 뭐라고 할까 잘못한 부분도 있고 제대로 안 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날착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자, 굳이 기존에 하던 착지 방식이 있는데 뭔가 다른 착지 방식을 쓴다라는 것 자체가 뭐겠어요? 뭔가 더 얻는 뭔가가 있었다라는 얘기겠죠. 그것은 바로 회전을 인정받는 데 있어서 유리하다는 거예요. 회전. 결국 날착지라는 건 기존의 그냥 일반적인 착지 방식에 비해서 회전을 더 잘 인정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얘기하기 전에 프레이밍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고 갑시다. 프레이밍. 자, 프레이밍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 야구에서 쓰는 표현이거든요. 자, 투수가 던진 공을 포수가 글러브로 잡는 걸 포구라고 해요. 포구한다. 근데 이 포구를 어설프게 하면 스트라이크도 볼 판정이 나와요. 이제 야구를 아시는 분이라면 프레이밍 하면 하실 텐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지금 24년 지금 현재 한국의 프로야구에서는 ABS 존이라고 기계가 판정하기 때문에 이 프레이밍이 거의 무의미해졌어요. 무의미해졌지만 작년까지 그리고 다른 나라 미국의 메이저리그나 일본 프로야구나 여전히 구심이 스트라이크 판정을 하기 때문에 포수가 공을 받는 이 동작이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아내는 건 당연한 거고 아슬아슬한 볼 정도는 또 심판에게서 스트라이크 판정을 끌어내는, 좀 나쁘게 말하면 심판의 눈을 속이는 그런 동작이거든요. 즉 그래서 이거를 제가 뭐라고 표현했느냐, 스트라이크 판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능동적인 포구 동작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예. 이해되셨죠? 그냥 공을 그냥 오는 대로 잡으면 되지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스트라이크를 받아낼 수 있도록 심판에게 스트라이크처럼 보이도록 공을 잡는 거죠. 그리고 이 프레이밍이 바로 날착지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날착지. 자, 날착지는 뭐냐? 결국 심판에게 회전을 인정받기 위한 능동적인 착지 동작의 연장선에 있다. 라고 제가 적어놨죠. 네. 이 뭐 능동적인 착지라는 말 자체도요. 원래 없는 말이에요. 날착지도 없는 말이었고 이것도 없는 말이에요. 이거 다 제가 만든 말입니다. 왜냐면 제가 만들어낸 개념이니까요. 자, 그러면 먼저 김연아의 점프를 한번 잠깐 살펴보고 갑시다. 자, 어디 갔어? 여기 있나? 네. 자, 먼저 김연아 밴쿠버 올림픽 때의 프리 맨 앞에 이 러츠를 보면은요. 네. 참고로 이 러츠의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점프 측정 관련해서 제가 얘기했었죠. 초반에 제가 김연아의 점프를 좀 더 길게 측정했다고. 제 측정 방식 자체가 김연아의 점프에 굉장히 유리했다고요.
그래서 점프 측정 방식을 약간씩 수정을 했고, 그 수정한 방식으로 지금 최근에 글을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 수정하기 전에 측정했던 수치만 기억을 하고, 수정을 하고 나서 정작 김연아의 점프를 재측정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재측정을 해보니 요 맨 앞에 이 트리플러츠, 첫 번째 트리플러츠는 0.66 마이너스였고요. 그 다음에 이 후반부에 뛰는 이 단독 러츠의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는 0.63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나 수정한 방식으로 재측정했을 때 0.61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떨어졌죠, 수치값이. 0.02 정도가 떨어진 거예요, 측정값이. 네. 일단 그걸 감안하고 가자고요. 자, 앞에 0.66 마이너스, 즉 0.65가 넘는 트리플러츠입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자, 네, 자, 지금 이렇게 닿았죠, 그죠? 자, 그냥 그림을 조금 그릴게요, 이제. 자, 제가 뭐 신지아 악셀 착지 관련해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제가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자, 이 방향으로 점프를 띱니다. 이 방향으로 점프를 뛰는데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9시 라인이에요. 9시 라인. 자, 그러면 자, 먼저 날이 있잖아요. 요렇게 또는 요렇게, 이 화살표가 토라고 생각하면 돼요. 1, 2, 3이고요. 다음에 이게 4, 5, 6, 7이라고 칩시다. 자, 요렇게 하고 보자고요. 자, 이렇게 본다면 김연아의 이 지금 착지 이 날이 어디에 놓였나요? 이 진행 방향에서. 다시 살짝만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네, 점프는 여기서 도약해서 요쪽으로 오고 있죠. 자, 여기 이 금 있죠? 요렇게 왔어요. 요렇게. 자, 점프 도약 방이 이렇게 왔고, 요렇게 왔으니까 지금 그림상으로 본다면 대략 한 5번 정도에서 토가 닿았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이게 빙판이라고 칩시다. 빙판이라고 쳤을 때, 자, 김연아의 지금 이 착지는 뒤꿈치가 올라가 있죠, 그죠? 여기 토에 달려 있죠, 그죠? 자, 그럼 먼저 스케이트 날을 잠깐만 한번 그려보면, 여기 이렇게 토가 있고, 요렇게, 예, 요게 스케이트 날이라고 한다면 조금 과장되게 그린 겁니다. 자, 김연아의 경우는 여기 토가 닿았어요, 그냥. 그죠? 여기 토가 닿았습니다. 그죠? 그러고 이 뒤꿈치 날이 이제 마저 내려와야 되죠. 그죠? 내려오면서 어떻습니까? 이 뒤꿈치 라인이 여기서 살짝씩 이렇게 돌아 나오죠. 그죠? 이렇게 돌죠? 네. 요렇게. 즉 김연아의 이 앞에 러츠 같은 경우는 0.66초에 가깝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토가 내려와서 들어와도 5번 정도에 닿아요, 토가. 자, 그러면 이런 점프는 착지가 좋지 못해도 회전을 인정받아요. 이 정도면. 제 말 이해되셨습니까? 착지가 나빠도 회전은 인정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5번까지 들어왔잖아요. 그죠? 점프가 이렇게 세 바퀴 돌고 여기 4번이 이 딱 그 뭡니까? 오늘날로 치면 쿼터 랜딩에 해당하는 라인이라고 치면, 예, 4번을 넘어서 들어왔잖아요. 빙판에 처음 닿았을 때 이미 저기 5번 구간에 떨어졌는데 이걸 회전 부족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대충 해도 일단 회전은 인정받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자, 이제 그럼 문제는 이겁니다. 자,
이게 후반부 단독 러츠인데 이거는 제가 0.61 마이너스라고 했죠. 0.6에서 0.61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0.61에 조금 더 가깝다. 그냥 0.605라고 봐도 무방하다. 라고 봤을 때, 자, 일단, 네, 확실히 점프 높이는 앞에 거보다 낮죠. 자, 거의 이 앞에 점프보다 0.05가 짧은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앞에가 닿았을 때 어떻습니까? 자, 지금 이 방향인데, 네. 이제는 거의 2번, 3번쯤에 왔죠. 그죠? 2번, 3번쯤에 톡 끝이 닿았단 말이에요. 물론 이 경우도, 김연아의 경우는 발 뒤꿈치를 싹 돌려서 빼요. 이렇게. 자, 어때요? 이렇게 빼서 회전을 인정받았죠. 이렇게 인정받으면 다행인데, 이런 점프가 만약에 착지가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어떻게 되느냐? 네, 언더, 큐 떠는 겁니다. 제 말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죠? 자, 즉 앞에 점프의 경우와 뒤에 점프에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톡끝을 내려도 5번에 들어오던 맨 첫 번째 러츠, 톡끝이 2번, 3번쯤에 떨어졌던 후반부 단독 러츠. 그럼 날착지라는 건 뭐냐면요. 네, 후반부의 단독 러츠 같은 경우도 톡끝이 스케이트 날이 빙판에 처음 닿았을 때가 2번, 3번이 아니라 4번 넘어서 5번, 6번에 닿게 하는 게 날착지예요. 그렇게 되면 착지가 불안정해도 회전을 인정받을 테니까요. 왜? 테크니컬 룬에는 이 구간에 들어오니까. 이 구간에 들어와서 잘 돌리면서 잘 착지를 하면 회전 인정인데, 착지가 불안정하면 회전 부족 판정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즉 이런 개념인 겁니다. 자, 착지 날이 이렇게 내려왔을 때하고 결국 닿았을 때가 이렇을 때하고 봤을 때는 이만큼의 높이 차이 갭이 생기거든요. 이만큼이. 그러니까 이 정도가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회전각 차이가 나냐면 이 날착지와 일반적인 착지만으로도 30도에서 50도는 차이가 나요. 회전각이. 30도에서 50도. 사실 30도에서 50도가 작은 각이 아니거든요. 이거 언더가 회전 인정될 수 있는 각이에요. 자, 그러면 이 과거 기준에서 김연아의 경우는 뭐 굳이 이걸 날착지 안 했다고 해서 뭐 비판하거나 할 만한 내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날착지의 개념을 정착시켜서 발전시킨 건 뚜베리제 쪽 애들이고 하니까 그런 개념 자체가 없던 시절이니까요. 그리고 사실 김연아의 경우 대부분의 점프가 0.6초를 넘어요. 러츠 플립은 다 0.6초를 넘기 때문에 이 날착지의 개념이 그다지 크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점프가 김연아가 날착지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 네, 이 정도 각이죠. 자, 지금 김연아가 한 2번, 3번 중간쯤에 떨어졌어요. 그러고 날 돌리면서 들어왔죠. 이거를 만약에 요즘 러시아 애들이나 시마다마오나 신지아나 이런 애들처럼 날착지를 하면 날이 닿았을 때가 어디냐면 한 4번까지 들어오거든요. 4번까지 들어와서 돌리면서 나오겠죠. 그러면 역시나 이 당시는 뭐 언더도 없고 커터 랜딩도 없던 시절이니까 회전 인정이거나 다운그레이드거나 두 가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게 오늘날 기준으로 따진다면 네, 언더가 커터가 되고 커터가 회전 인정받는 상황으로 갈 수 있어요. 이것이. 자, 이제 좀 다른 선수들 거 좀 봅시다. 자, 그러면 이 날착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단순히 날착지라고 보기 전에
제가 여기 이렇게 적었죠. 능동적인 착지 동작의 연장선에 있다. 연장선. 이 말은 능동적인 착지 동작이라는 게 먼저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일단 시마다마오를 잠깐 볼까요? 네, 자 시마다마오 좀 봅시다. 아, 시마다마오가 아니라 신자를 좀 봅시다. 자, 먼저 신자의 경우 점프를 보면, 자, 신자의 경우 제가 날비틀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 지금 몸은 여기를 보고 있죠, 그죠? 몸은 여기를 보고 있어요. 근데 날은 여기를 보고 있죠. 지금 여기와 여기의 차이, 괴리, 그죠? 자, 몸은 아직 여기를 보는데 날은 여기를 보고 있어요. 하체와 날을 비틀어 가지고 실제 회전각보다 더 많은 회전각을 넣고 있죠. 그죠? 자, 점프 진행 방향이 어땠냐? 자, 여기 지금 여기 여기 도약된 이 지점이거든요. 날 여기 금이 보이죠? 여기 끝에서부터 도약해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로 왔어요. 그죠? 자, 여기서부터 요 방향으로 오는데, 그럼 9시 요 방향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로 떨어지면 되겠죠. 잘 보면 톱끝을 들고 있어요. 이렇게 착지하기 전에 톱끝을 들고 있다가 딱 한 프레임 넘기면 어떻습니까? 아직도 들고 있죠? 그 다음 프레임이 어때요? 네, 여기 그림에서 5번, 6번까지 날이 도니까 톱끝을 내리잖아요. 그죠? 이 무슨 의미입니까? 계속 날을 들고 있으면 7번까지 가겠죠. 7번까지 가면 제가 안 좋다고 얘기했죠. 그죠? 자, 그럼 여기 8번까지 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착지 라인이 이래 된다고 했죠, 제가. 그러면 토하고, 그러니까 스케이트 날이 내려앉는 위치가 5번, 6번이 좋다고 제가 수차례 얘기했죠. 이 그림상. 그러면 이 신자의 경우는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네, 5번, 6번에서 날이 닿았다 라는 걸 심판에게 인식시키는 동작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계속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날이 5번 구간에 들어오니까 톱끝을 내려버리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다? 네, 잠깐만요. 요건 좀 추가를 하고. 그러니까 계속 날을 이렇게 들고 있다가 이건 어디다? 4번까지. 4번 구간까지는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러다가 5번 구간이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네, 이 끝을 이렇게 내린 거예요. 왜? 5번 구간에서 나는 착지를 하겠다라는 거죠. 의도적으로. 이해되셨죠? 지금 그런 동작입니다. 아, 참고로 이런 동작은 신자만 하는 게 아니고요. 차준환도 하고, 한유도 하고, 네든첸도 하고, 말리닌도 하고, 심지어 김유성도 이런 동작을 하려고 해요. 보면. 다만 누가 더 퀄리티 있게 잘하냐, 못하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뭐 시마다마오도 이런 동작을 합니다. 이거 러시아 애들도 이런 동작을 해요. 다 하는 거예요. 자, 계속 가봅시다. 신자 착지. 네, 지금 방금 요쪽으로 뛰었죠. 네, 지금 돌 때 몸보다 나를 먼저 돌렸죠. 자, 그 다음에 턱끝이 지금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그죠? 자, 4번 요 정도잖아요. 그죠? 요 정도. 완전히 들고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날착지라는 게 제가 얘기했죠. 날착지가 빙판에서 닿을 때 쓰는 부위는 여기에요. 여기는 아닙니다. 중간날과 뒷날로 쓰는 게 아니라 토에서도 앞날과 이 토끝 요 정도를 쓰는 거예요. 날착지라는 건. 자, 그래서 요렇게 있는데 한 프레임 넘기고 또 한 프레임 넘기면 그냥 닿죠. 이렇게. 왜? 그냥 떨어져도 이 그림에서 5번, 6번에 떨어지니까. 여기서. 그죠? 네. 자, 그럼 그 다음 착지. 자, 이건 플립이네요. 자, 계속 들고 있죠. 턱끝을. 들고 있다가 보면 이 지금 여기 주니어 월드인데 주니어 월드 네 번째 이 플립이 0.6초였거든요. 채공시간. 회전 속도도 김연아보다 빠르고 거기다가 날까지 비틀잖아요. 그러면 이건 김연아의 점프만큼이나 여유가 있는 거예요. 맨 앞에 러츠만큼이나.
김연아의 맨 앞에 러츠만큼. 자, 그럼 여유가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자, 지금 이 정도가 대략 그림에서 4번 지점이거든요. 4번 지점인데 많이 떠 있잖아요. 그죠? 5번 지점 되니까 내렸죠. 그죠? 그러면 지금 그동안 아까 앞에서 착지가 이렇게 됐는데 지금 여기서는 대략 이렇게 내려왔죠. 조금 더 뒤꿈치가 뜬 상태로 닿은 거예요. 즉 이건 뭐냐면 항상 무조건 여기로 착지하겠다가 아니에요. 항상 여기로 무조건 착지하겠다가 아니라 일단 5번, 6번 구간에서 내가 내 스케이트 날이 빙판에 닿게 하겠는데 점프 높이가 아슬아슬하게 되면 여기로도 닿을 수 있다라는 개념의 착지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런 착지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지금 톱끝을 내리면서 닿은 거고요. 예, 내리면서 닿았죠. 그죠? 뒤꿈치가 많이 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한 요 정도까지도 왔어요. 지금 보면. 그죠? 자, 보세요. 여기서 그러니까 앞을 발끝을 내리잖아요. 그죠? 네. 요렇게 내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내렸다고 해서 이게 토착지냐? 아니라는 거죠. 물론 제가 그동안 토로 착지한다고 톡착지, 날로 착지한다고 날착지 라고 설명을 했던 제가 잘못한 거긴 합니다. 그냥 이해를 돕고 그냥 구분하기 위해서 편의상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면 안 맞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새로 이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토끝을 그러니까 스케이트 앞을 내렸어요. 인위적으로.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점프가 스탯적으로 여유가 많다 보니까 뒤꿈치가 들려 있는 것 뿐이죠. 이렇게. 이해되셨죠? 만약에 이 점프가 0.6이 아니라 한 0.58, 0.57, 0.56이 되면 요렇게 되겠죠. 지금 0.6초라서 이런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죠? 자, 그럼 그 다음 점프도 한번 가보자고요. 네. 이것도 0.5 한 5, 9초 정도 되거든요. 네, 자, 들고 있잖아요, 지금. 들고 있어요, 앞을. 그리고 지금 몸에 비해서 나를 이렇게 틀어서 돌리죠? 회전각에 집어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 5번, 6번 쪽으로 집어 넣는 겁니다, 나를. 인위적으로. 자, 이렇게 집어 넣어서, 네, 이렇게 떨어졌죠. 아우씨. 네. 네, 떨어져서 이렇게 떴었어요. 한 요 정도로 떨어졌죠? 자, 그 다음 점프. 네, 요거는 약간 좀 짧았죠? 이거 그때 기억나십니까? 주니어 월드? 마지막, 프리에서 6번째 점프는 이 플립이 펜스에 가까웠고 채공 시간이 조금 짧았거든요? 네. 이거도 어떻습니까? 나를 비틀죠? 몸은 지금 여기를 보고 있는데 날은 여기를 보고 있죠? 비틀어서 지금 요렇게 떨어지죠? 잘 보세요. 여기까지는 이 발끝을 안 내리잖아요. 왜? 지금 여기가 대략 4번 근처니까 안 내리죠. 그죠? 그런데 딱 한 프레임을 넘기면 네, 5번 구간 들어오니까 발끝을 내리잖아요. 이렇게 발끝을 내려서 착지를 시키죠. 네. 즉 이렇게 인위적으로 테크니컬에게 나는 회전을 채웠다라고 각인시키는 동작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이 능동적인 착지 동작이라는 거고요. 이거는 사실은 신지아만 하는 게 아니라 날착지를 하지 않는 선수들도 하는 거예요. 많은 선수들이 이걸 합니다. 하는데 여기서 날착지라는 건 좀 더 확대된 개념인 거죠. 좀 더. 저런 동작을 하려고 하는데 정회전이 모자라서 2번, 3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경우 2, 3, 4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경우도 날끝을 최대한 들여서 최대한 버티면서 2번에 떨어질 걸 3번, 3번일 걸 4번, 4번일 걸 5번에 떨어뜨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확대된 범위의 개념이다. 네. 이건 마지막 러츠고요. 네, 이것도 0.59초 정도였죠. 네. 네. 역시나 지금 안 내리죠. 아직은 한 프레임 더. 이제 살짝 내리는 게 보이죠. 자, 이게 지금 현재 4번쯤인데 크로스. 네, 4번쯤인데 안 내리고 있어요.
한 프레임 내리니까 이제 지금 4번을 지나쳤죠. 그러니까 내려주는 기 시작하죠. 네, 그러면서 요렇게 닿아주죠. 즉 떨어진 각이 5번, 6번쯤에서 이 정도로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실제로 잘 보면 여기 그 가장 그 채공 시간이 잘 나왔던 이 네 번째 플립 정도를 빼면 요 경우 요 네 번째 플립 정도만 한 요 정도로 내려왔고 나머지 러처 플립들 0.59나 0.56들은 다 요 정도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그러나 이렇게 내려왔다고 토착지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날착지라는 건 날로 떨어지는 착지라기보다는 날로 떨어질 수도 있는 착지라고 보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앞에 얘기했듯이 제가 기존에 했던 설명들이 조금 부족한 면들이 있었다. 제가 그동안 좀 설명을 잘못했던 것 같다 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일단 신지아의 거는 이 정도 봤고 그 다음에 그럼 시마다마오 것도 잠깐만 보고 갈게요. 자, 이건 주니어 월드 프리의 트리플 악셀입니다. 자, 이 경우 시마다마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 네, 들고 있죠. 안 내리죠. 왜? 회전이 모자라니까. 그리고 좀 이런 게 있어요. 자기가 늘 뛰던 점프 중에서 회전이 여유가 있다가 없다가 하는 점프가 있지만 늘 회전이 여유가 없는 점프가 있거든요. 늘. 뭐 예를 들면 연결 트리플 토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여자 싱글들이 회전에 여유가 많지는 않거든요. 또는 이 트리플 악셀 같은 경우 시마다마오가 이 트리플 악셀을 10번 뛰면 솔직히 9번은 회전을 못 채워요. 제대로. 늘 회전이 아슬했어요. 또는 아니 솔직히 7번은 모자라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인정을 받느냐. 자, 이제 야구에서 프레이밍을 통해서 볼을 스트라이크로 만드는 과정을 지금 볼 겁니다. 물론 이때는 아마 시마다마오가 인정을 받았었네. 뭐 어쨌든 네. 자, 봅시다. 자, 안 내리죠. 지금 계속 이 각에서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진행 방향에 거의 지금 보면 이 프레임의 중간쯤에 닿았을 거예요. 중간쯤에. 그러나 여기서 닿아서 굽히고 뒤꿈치를 돌렸죠. 다만 여기서 날이 몸의 중심이 빠지는 것만큼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무게 중심이 더 빨리 빠져서 뒷날로 넘어가려고 하죠. 지금. 그죠? 여기 있던 게 지금 일로 지금 뒤로 빠지려고 하잖아요. 그죠? 이걸 못 버티고 스텝아웃 했어요. 요게 아쉽긴 하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이러한 야구로 치면 프레이밍에 해당하는 이 동작에 속지 않는 테크니컬이라면 Q를 던져야죠. Q를 박았어야 되는데 넘어가잖아요. 회전 인정받고. 네. 이런 게 날착지예요. 그러니까 날착지라는 건 회전이 굉장히 여유가 있을 때보다는 회전이 여유가 없거나 빠듯할 때 힘을 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이 쿼드톤인데 이 쿼드톤은 0.63초 정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잘 보면 네, 역시나 회전이 모자라죠. 사실. 그러니까 모자란다기보단 떨어질 때 보면 어때요? 자, 시마다마오도 몸은 이걸 좀 비트는 동작이 신지아만큼 잘 비틀지 못하는데 어때요? 자, 여기서 닿았죠?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3번, 2번, 3번쯤에 닿았죠? 근데 이거는 워낙 그냥 고난이도 점프고 회전의 여유가 없다 보니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 닿은 것도 어때요? 지금 뭐 이렇게 닿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하고 요거 중간 정도에서 닿았잖아요. 그죠? 한 요 정도로 닿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해서 내려왔다면 지금 이게 지금 한 3번, 2번 정도지만 실제 톱끝을 내리면서 내려왔다. 일반적인 선수처럼. 그러면 1번 정도에 떨어졌을지도 몰라요.
그럼 착지도 더 힘들고 심지어는 그냥 언더나 큐가 아니라 다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톡 끝을 들고 많이 안 내리고 이렇게 떨어졌더니 2번, 3번에 떨어졌고 이거를 착착착 뒤꿈치 돌리면서 착지를 했더니 회전을 인정받아 버리죠. 이렇게 가산점을 이렇게나 받으면서. 네, 날착지라는 건 이런 거예요. 무조건 날로 떨어지는 착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날로 떨어지는 것도 감수한다라는 느낌의 착지. 그리고 절대 여기 아닙니다. 여기로 착지하는 거예요. 네, 날착지의 개념은. 자, 그 다음 네, 이거는 러츠인데 러츠도 봅시다. 자, 점프 높이가 정말 형편없죠. 네. 자, 그리고 예, 들어갈 때 자, 여기서 네, 지금 보면 여기까지가 대략 한 4번 구간일 거예요. 딱 내렸을 때가 어디냐면 4번하고 한 5번 중간이죠. 근데 저는 이걸 봤을 때 조금만 더 버텼었더라면 5번에 떨어졌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4번, 5번 중간쯤에 떨어진 것 같아요. 네. 요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 착지하는 요 날 내리는 요 부분이 시마다마오에서 조금 아쉽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조금만 더 버텼다가 착지하면 더 깔끔하고 회전을 채운 걸로 보일 텐데 네. 어쨌든 뒤꿈치 잘 돌리고 잘 착지하는 애기 때문에 이런 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연결 토릅. 네, 연결 토릅도 보면 자, 좀 내려오는 게 좀 빨라요. 타이밍이. 지금 이 날이 내려앉은 거가 3번, 4번 중간이거든요. 그러나 이 정도에서 뒤꿈치 돌리는 걸 잘하기 때문에 네, 시마다마오는 이 정도 선에서는 회전을 인정받는다. 즉 시마다마오의 경우에는 신지아에 비해서 고난이도도 띄고 있고 일반 트리플에서 훨씬 낮은 높이에서 띄고 있기 때문에 신지아가 5번, 6번에서 빙판에 닿게 하는 것과 다르게 시마다마오는 3번, 4번쯤이면 그냥 닿게 하면서 뒤꿈치를 돌리면서 내리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 플립 보면 네, 요게 좀 안 좋았거든요. 이 점프가 유달리. 그리고 잘 보면 네, 이거는 좀 많이 내려왔죠. 일찍. 이거는 거의 2번, 3번 중간이거든요. 2번, 3번 중간인데 이것도 어쨌든 잘 돌려요. 이렇게 발뒤꿈치를. 그런데 이런 식의 착지가 사실 이게 유스 올림픽 때였다면 언더나 큐가 나왔을 거예요. 네, 그때 판정 분위기라면. 근데 이게 주니어 월드에서는 안 나왔고요. 네. 자, 지금 방금 보면 요 점프 착지가 안 좋은 게 이 날 돌리는 과정이 부드러우면 이렇게 지금 현재 중간 날까지도 안 가거든요. 근데 순간적으로 앞날에서 중간 날 쪽까지 무게 중심이 옮겨갔단 말이에요. 이게 살짝 위험했어요. 이 점프가. 그리고 저라면 솔직히 말하면 제가 테크니컬이다. 그리고 제가 이 점프를 느린 화면으로 볼 수 있었다. 그럼 저는 언더를 줬을 겁니다. 솔직하게. 이건 뭐 시퀀스 악셀이고요. 시퀀스 악셀이야 뭐 악셀은 워낙에 여유가 있으니까. 자, 요것도 그러니까 이 내려오는 타이밍이 신지아보다 조금 빨라요. 한 3번쯤이면 내려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신지아가 좀 일찍 닿아도 발 뒤꿈치 돌리는 거에 자신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늘 그렇게 뛰어서 회전을 인정받아 왔기 때문에 굳이 4번 넘어가서 닿게 하겠다라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거 좀 많이 내려오죠. 그죠? 예. 저는 이런 부분은 오히려 신지아보다는 조금 떨어진다고 봅니다. 오히려. 예. 다만 발 뒤꿈치를 잘 돌리고 무릎을 잘 굽히고 이런 컨트롤은 시마다마오가 참 뛰어나기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건 트살인가? 잠깐만, 얘가 트살을 띄나? 아, 띄는구나. 예. 자, 진짜 점프 높이 낮죠. 조공비행. 자, 들고 있다가 네,
지금 보면 대략 5번 구간 3번을 지나서 4번에 이르면서 내려버리죠. 그죠? 그래서 지금 4번과 5번 사이쯤에 내려앉았어요. 그죠? 근데 이 경우는 어때요? 훨씬 아까에 비해서는 이 끝을 안 내리고 요렇게 떨어졌죠. 왜냐? 얘가 평소에 트사를 뛸 때 점프 높이가 낮았다는 얘기예요. 평소에도. 예. 그러고 네. 이렇게 닿아서 발 뒤꿈치 탁 돌려주고 네. 요렇게 컨트롤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건 룹이고 네, 이건 좀 여유가 있으니까 조금 더 많이 내려왔죠. 네. 뭐 요런 식으로 이렇게 시마다마오의 착지를 볼 수 있고요. 그럼 이제 김채연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김채연. 자, 이거 악셀인데 악셀이고 네. 자, 보면 많이 근데 이 경우는 뭐 김채연의 경우는 회전 속도가 신지아보다는 조금씩 빠르고 그러다 이 더블 악셀이라는 점프 자체가 워낙 회전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좀 한 요 정도 내려왔죠. 그치? 예. 지금 김채연도 보면 여기서 보면은 이걸 내리고 있지는 않거든요. 일부러. 그러나 그렇다고 들어준다는 느낌도 사실은 크게 없긴 해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김채연의 이 더블 악셀도 5번 구간쯤에서 보면 내려주는 동작을 보이죠. 내리죠. 확 내리죠. 네. 그러나 어찌됐든 중요한 건 이 점프가 뭐 체력 소모가 있을 만큼 높은 점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5번에 떨어졌다고 해서 이 점프가 뭐 높게 뛴 점프도 아니고 체력 소모가 있는 점프도 아니다. 따라서 비판할 거리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러츠로 가면 네. 자, 여기서 보면 네. 지금 보면 자, 여기까지는 발끝을 안 내리고 있다가 지금 대략 4번 구간쯤에서 확 내리죠. 이렇게. 네. 확 내려버렸어요. 신지아나 시마다마오에 비해서 조금 이것보다도 약간 더 이렇게 아이고 이건 좀 과하다. 네. 조금 더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내려서 네. 그러나 일단 이 점프가 대략 4번쯤에 여기 앞날이 토와 앞날이 닿았다는 거죠. 자, 닿았다. 그리고 뒤꿈치를 돌리면서 이렇게 착지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날착지라고 할 수는 없죠. 네. 날착지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착지가 깔끔하게 되면 다행인데 또는 테크니컬에 따라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또는 착지가 조금만 삐끗하면 멀쩡했던 점프도 Q나 언더 판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날착지라는 건 정말 깔끔한 착지 랜딩을 뽑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일단 회전을 인정받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해되셨죠? 자, 어쨌든 이 동작은 좀 그런 부분은 아쉬워요. 자, 예, 그 만약에 이 김채연이 신지아 정도의 날착지를 한다면 이것보다도 더 낮은 높이에서도 회전을 채워요. 이 정도 높이에선 그냥 여유 있게 떨어지는 거고 조금 후반부에 가서나 연속된 점프에서도 조금 아슬해도 회전을 채울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이거 사실 우리가 알지만 김채연의 경우 그랑프리나 국내 대회에서나 중간중간에 좀 쓸데없이 Q나 언더를 받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건 연결 점프고, 네. 지금 연결 점프도 어때요? 지금, 네. 지금 이거는 3번쯤인데 확 내리죠, 발끝을. 발끝을 내려서 발 뒤꿈치를 돌리면서 착지하죠. 네. 그러니까 이런 착지가 딱 김연아 시절에 맞춰져 있어요. 김연아 시절에. 자, 그러면 이런 착지가 어느 정도 안정성과 약간 좀 뭐랄까 회전 인정을 보장받으려면 김연아 수준의 회전을 잘 채우는 정도가 돼야 되는데
좀 그렇죠. 물론 김채연이 김연아보다는 회전 속도가 분명히 빨라요. 그러나 채공 시간이 좀 많이 빠듯하거든요. 많이 빠진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룹이고요. 네, 룹도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도 보면 네, 이미 톡 끝이 발끝을 내리는 구간이 어디냐면 네, 내리기 시작하는 게 3번, 4번 사이쯤에서부터 내려요. 좀 일찍 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리는 동작을 조금만 더 늦게 하면 네, 지금 보면 닿았을 때가 3번, 4번 한 요 정도 사이거든요. 4번도 아니고 그보다 더 앞에 미리 닿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발뒤꿈치를 돌리면서 이 착지하는 이 과정이 시마다마오만큼 깔끔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끔씩 큐나 언더가 던져진다는 거죠. 테크니컬에게.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 김채연이 이 구간에서부터 그다음 이 구간까지도 계속 요 정도를 유지했다면 지금 한 이 정도에서 닿았을 거예요. 예. 여기하고 요 정도 사이에서 닿았을 거거든요. 그러면 좀 더 테크니컬에게는 회전 부족 판정이 한 단계씩 마이너스가 됐겠죠. 그러니까 언더가 큐가 되고 큐가 인정이 될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제 말은.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착지 스타일이 딱 제가 맨 처음 보여드렸던 김연아의 착지하고 다를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과거 선수 딱 과거 스타일의 착지다라는 거예요. 이 김채연의 착지가. 네. 자, 여기도 네. 내리면서 많이 내렸죠. 이것도 4번보다는 조금 요쪽에 있고요. 네. 그러고 이제 뒤꿈치 돌리면서 빠지는 거고. 자, 제가 한 7년 전만 됐어도 김채연의 착지를 제가 더 칭찬했을 거예요. 제가 7년 전이었으면. 근데 제가 지난 7년간을 쭉 놓고 보면 신지아 쪽이 점수를 잘 받을 게 분명하거든요. 판정상. 회전 부족 판정에서도 신지아 쪽이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뭐 계속 한번 살펴보자고요. 김채연의 착지. 네, 자 이건 플립인 것 같고, 네, 네. 여기서도 자, 이 프레임에서 한 프레임 넘겼을 때 이 끝이 딱 내려오는 게 보이죠? 한 2번, 3번쯤이란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확 내려요. 그죠? 내려서 닿는 건 어디냐? 한 3번에 가깝겠네요. 자, 그죠? 그 다음에 뒤꿈치 돌리면서 내려오겠죠. 이렇게. 네. 이 과정이 어설프면 그동안 이런 거에서 김채연이 큐 언더 꽤 나왔습니다. 꽤 받았어요. 그런데 신지아라면 그럴 일이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여기도 어때요? 자, 내려오는 구간이 역시나 3번쯤이죠. 신지아의 경우는 4번을 지나치면서 내리죠. 4번에서 5번으로 가면서 내리는데, 그러니까 이 내리는 타이밍이 빨라요, 이게. 참고로 얘기하면 제가 이번에 시니어 월드 남싱 측정하면서 보니까 그 다음에 각 남싱들 측정을 하니까 한유가 신지아와 비슷한 타이밍에 내리거든요. 이 발끝을 내리는 타이밍이. 근데 차준환이 이 김채연하고 비슷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착지하는 스타일도 한유나 신지아가 요즘 스타일에 더 맞고요. 네이든 첸이나 말리닌이나 이런 선수들이 더 요즘 스타일이고 김채연과 차준환이 옛날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굳이 말하면. 네. 네. 물론 이 대회에서는 딱히 뭐 김채연이 회전 부족 판정을 안 받았으니까 뭐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 있다고 쳐요. 잠깐만요. 김채연 거 볼까요? 자, 여기서 Q가 나온 살코도 있네. 한번 보고 갑시다. 자,
이게 살코인데, 자, 보자고요. 아, 네, 날이 안 나와. 자, 여기서도 보면, 지금 이 방향이잖아요, 점프가. 그런데 지금 여기서 발끝을 훅 내리는 게 보이죠? 여기서. 이렇게 내려버리잖아요, 그죠? 딱 한 프레임 내리죠. 이게 어딥니까? 지금 딱 봐도 2번, 3번쯤이죠? 그죠? 2번, 3번쯤에 발을 내리잖아요. 그러면서 이 뒤꿈치가 돌리는데 약간 삐끗하다 싶으니까 큐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발끝을 여기서 안 내리고 조금만 더 계속 들고 있으면서 돌면 충분히 이 4번 넘어서 닿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상태로 계속 유지하면 4번 넘어서 여기서 닿았을 거란 말이죠. 근데 발끝을 내려버리니까 여기서 닿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뒤꿈치 돌리는 동작에서 조금만 그거 해도 여기서 이렇게 큐가 나와버리잖아.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점프 높이와 이 회전 속도에서 신지아라면 큐가 안 나왔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동작들에서부터 김채연이나 이혜인이 신지아를 못 쫓아가는 겁니다. 이 착지 하나에서부터. 이해되셨죠? 제가 괜히 제가 한동안 신지아 점프 문제점들을 막 지적할 때는 신지아 깐다고 막 그렇게 욕을 하는 인간들이 있었는데 종합선수권 이후로 신지아한테 계속 내가 한국의 에이스라고 하니까 이제는 나를 신지아 빠돌이래. 신지아 빨아주기 바쁘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전반적으로 채공시간, 회전속도, 그 외 부수적인 부분들까지 신지아가 한국의 에이스인 이유는 명확합니다. 점프에 있어서만큼은. 다만 제가 그동안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제가 빗점프 요소를 잘 몰라요. 제가 빗점프 요소가 약하기 때문에 빗점프 요소는 제가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만큼 그러나 제가 아예 장님은 아니기 때문에 신지아의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은 점프가 아니라 빗점프 요소라는 것 정도는 나도 느낄 수 있어요. 왜 점프에서는 이제 더 이상 올라갈 여지가 별로 없거든요. 갑자기 트리플 악셀 뛰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라면. 그럼 이제 빗점프 요소인데 그걸 떠나서 점프 요소만 본다면 솔직히 말하면 김채연이나 이혜인이 신지아 이기기 힘듭니다. 신지아가 알아서 자빠져 주지 않는 한은 김채연이나 이혜인이 자력으로 신지아를 이기기 힘들어요. 이런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자, 이혜인의 경우는 채공시간, 회전속도, 착지 모든 게 떨어져요. 신지아보다. 김채연은 채공시간과 회전속도란 측면에서 채공시간은 떨어져도 회전속도에서는 약간 더 메리트가 있거든요. 그런데 착지에서 떨어져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네. 그러면 자, 이 날착지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요즘 트렌드는 회전력에 기반한 낮은 높이의 점프라고 얘기하죠. 점프 높이를 낮춰야 더 고난이도를 뛸 수 있고 고난이도 개수도 늘릴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이런 점프들에게 날착지란 뭐냐? 네, 빠른 회전력의 시너지고요. 낮은 점프 높이를 보완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이렇게 떨어지는 것보다 이렇게 떨어졌을 때 가상의 점프 높이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프 높이를 버는 행위예요. 즉, 낮은 점프 높이에서 생기는 아쉬움을 플러스 시켜주고 빠른 회전 속도니까 이 점프 높이만큼을 벌었으니까 이 점프 높이만큼 그 하강할 때 돌아가는 회전각도 클 거 아니에요. 회전 속도가 빠른 만큼. 그렇기 때문에 날착지라는 건 빠른 회전력, 낮은 높이의 점프 이 두 가지 요소를 뻥튀기 시켜주는 역할이에요. 이 날착지가.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삼각편대 같이 삼각조합의 그 시너지를 낳는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요즘같이 제가
그런 얘기했죠. 한유와 패트릭 첸의 차이가 뭐다? 회전 속도의 상승 없이 점프의 체력 소모를 줄이고 효율적인 점프를 띄움으로써 쿼드 개수를 늘렸다라고 얘기했죠. 그럼 회전 속도를 늘려서 쿼드 개수가 늘어난 건 네이든 첸으로 가야 되죠. 그죠? 자, 이런 발전사가 있듯이 요즘의 경우는 점프를 먼저 효율적으로 뛰어야 돼요. 필요한 만큼. 그리고 필요한 만큼 뛰어서 아껴진 체력을 다른 데 뭔가 투사를 하는 거죠. 더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요소로. 자, 그 나머지, 그러니까 더 얻을 수 있는 나머지 요소가 고난이도 점프일 수도 있고요. 또는 빗점프 요소에서 연기 전반의 스피드 상승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빗점프 요소에서의 스피드의 증가 역시도 체력 소모와 관련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주니어 월드에서의 신지아가 택했던 건 뭡니까? 빗점프 요소에서의 스피드 상승은 갑자기 안 되죠. 유스를 치르고 유스 올림픽에서 주니어 월드를 가는 동안 신지아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 사이에 갑자기 프로그램을 바꿀까요? 안 되잖아요. 그럼 스피드업은 안 돼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다? 네, 점프 높이죠. 그래서 쇼트에서 0.63초의 플립을 뛰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지아의 주니어 월드 쇼트에서 0.63초가 나왔다는 것을 가지고 에고 체력 낭비네 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충분히 아껴진 체력을 어디에 투사하느냐가 있는데 그것의 목적 자체가 신지아는 이번 주니어 월드가 점프 스케일이었어요. 그게 의도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목적한 대로 한 거예요. 목적한 대로. 그러니까 그걸 단순하게 체력 소모, 비효율적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마다마오보다는 크지는 않더라도 가산점에서는 조금씩 더 잘 받았으니까요. 점프 가산점이. 자, 그러면 시마다마오는 뭐죠? 네, 트리플 악셀과 쿼드토를 띄고 나머지 점프들을 최대한 랜딩을 잘 하는 거죠. 시마다마오 역시 자기 목적에 맞게 한 겁니다. 회전력, 빠른 낮은 높이, 그리고 날착지의 조합으로 효율적인 점프를 띄고 그렇게 해서 아껴진 체력을 어디에 투사했느냐? 네, 시마다마오나 신지아나 다 목적한 대로 했어요. 이것이 오늘날의 피겨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말합니다. 이러한 피겨 스타일에 차준환이 맞나요? 차준환의 회전 속도는 패트릭 첸부터 그 이전 선수의 수준에 맞춰져 있어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한유처럼 에너지 전략, 짜여진 만큼의 체력 소모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차준환을 그리 좋아하는 스케이터가 아니라고. 그럼 나머지 점프들이 과거 스타일로라도 굉장히 멋있는 점프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점프 자세가 멋있느냐? 아니거든요. 그럼 제가 계속 최근에 얘기했던 김지우 얘기해볼까요? 네. 김지우가 회전력을 바탕으로 한 점프인가요? 아니고 회전력을 바탕으로 낮은 높이의 점프를 이용해서 체력 소모를 아끼고 고난이도를 뛸 수 있는 여지와 가능성을 만들었느냐? 아니죠. 그럼 날착지를 했느냐? 아니죠. 오늘날 트렌드에 하나도 맞지 않아요. 즉 선수들을 가르치는 코치가 이런 현재의 트렌드에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자, 이거를 10년 넘게 하고 있는 게 뚜베리저고 그 다음에 리카키라의 트리플 악셀부터는 자, 리카키라의 예를 들면 리카키라가 하마다한테 있었죠? 하마다 쪽이었죠 아마. 맞나? 근데 리카키라의 트리플 악셀과 트리플 러츠까지 또는 트리플 러츠 이하의 점프는 좀 달라요 결이.
트리플 러츠까지의 점프는 리카키라가 러시아 스타일하고 안 맞거든요. 근데 트리플 악셀만 러시아 스타일이에요. 자, 그러면 리카키라의 트리플 악셀을 연습하던 쯤부터는 하마다가 러시아 뚜벤의 피겨를 벤치마킹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최소한 우리는 뚜벤을 잘 벤치마킹해서 제가 말하는 최근 스타일, 트렌드를 잘하고 있는 시마다 마오의 경우를 본다면 최소 5년 전, 6년 전부터 하마다는 이러한 식의 피겨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선수들에게.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니라는 거고. 네. 뭐 대충 날착지가 뭐냐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착지에 대해서 그동안 제가 좀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들을 설명을 해봤습니다. 네. 결국 착지란 건 뭐냐? 네. 안정적으로 심판에게 회전을 인정받고 랜딩을 해내는 것. 거기에 목적에 충실한 거예요. 그 목적에. 자, 그러한 의미에서의 날착지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